예, 안녕하세요.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과 관계없이 미국의 차이나 일병 죽이기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새롭게 진행된 사실들 한번 정리하고요. 그 효과, 전망 이런 거 검토하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중공에서 생산된 5G 장비 미국에서 사용 금지하는 거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CNBC 등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 등을 엔티티 리스트, 저는 이걸 살생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살생부에 올려서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했죠. 아예 여기에다 더 나아가서 아예 중공에서 생산된 5G 장비는 미국에서 사용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통신 장비라는 것은 여기서 그 휴대전화 기지국의 각종 전자기기들, 라우트, 스위치, 뭐 각종 소프트웨어 다 망라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그 통신 장비에다가 그러니까 중공 정보의 사주에 따라서 이 통신 장비에 어떤 그 보안 구멍을 만들어 두고 필요하면은 원격 조정으로 정보 수집 도구로 악용하거나 또는 통신 장비를 교란시켜 버리거나 오히려 더 나아가 불능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우려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움직임은 급작스럽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제조 시설을 중공 이외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이 방안이 최소한도로 작년 이전부터 오랫동안 논의된 것 같습니다. 중공의 국영기업이 보안 우려가 특히 높은데 지금 미국은 중공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체들의 보안 위험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높은지 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요, 가령 그러니까 화웨이 등이 위장 기업을 신설 또는 인수해서 사실상 화웨이가 만들면서 명목만 위장 기업으로 속여서 미국에 위장된 화웨이 장비 들어가는 거 방지하는 이런 어떤 그 조치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공의 사기질을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 이겁니다. 결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은 중공을 떠나서 인근 동남아 지역 등으로 철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에릭슨은 제조시설의 한 45%, 노키아는 제조시설의 한 10%가 중공에 있다는 건데 만약에 에릭슨, 노키아가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중공 이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는 통신장비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나 아니면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경쟁력 있는 업체, 삼성전자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걸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화웨이 장비 철거를 지금 동맹국들에게 권고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미국 측에서 한국에 다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뿐만 아니라 중공에서 생산된 통신 장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권고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공급 체인에서 중공은 완전 퇴출돼 버리는 거죠. 중공산 장비는 중공 내에서나 사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되는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슈퍼컴 기업 등 5곳이 살생부에 추가로 등재됐습니다.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 CNBC, NYT, 워싱턴 포스트 다 지금 뭐 엄청 보도가 됐죠. 지난 21일 날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중공의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5곳을 엔티티 리스트, 살생부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들 5곳은 앞으로 미국 기업들과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이 안보위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이익에 결정적 위협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살생부에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그 장래 위험성 이유로도 살생부에 올릴 수 있다는 점. 지금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장래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장래 위험성만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상 기업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별도로 하이커비전 등 감시 카메라, CCTV 전문 기업 5곳도 현재 이거는 신장 위구르 지역,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 이유로 거래 제한 여부를 지금 심사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공을 대체하는 공급망이 지금 급속하게 구축 중인 것 같습니다. 미국 컨설팅 펌인 맥킨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기업 600여 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생산기지, 중공에 있는 생산기지 이전 등 이런 공급망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 이거 제가 그러니까 2달 전인가요? 이 영상이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한 2달 전쯤에 했을 때는 대략 한 60% 정도였습니다. 그때 응답이. 그때는 미국계 중공 안에 있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략 60%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응답이 80% 이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특히 중공 업체들은 93%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조정이라는 것은 중공 내 생산시설 완전 폐쇄하고 인근 동남아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나 또는 글로벌 생산 조정, 즉 미국 수출 물량 등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하고 중공 내수나 다른 지역 수출은 중공 내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무역 전쟁이 1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명히 장기화되고 또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점점 더 전면전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급망 조정 여부를 지금까지는 관망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지금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제조업 분야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 5년간 한 연율 11% 정도로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게 금년에는 지금 더 빨리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하여튼 동남아는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프라 분명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류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요. 베트남만 하더라도 조금만 나가면은 도로 어떤 여건에 매우 열악합니다. 그나마 베트남만 나왔다 하는데 옆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데는 형편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실과 제조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인프라는 단기 집중 투자로 이거 급속 개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 가속적으로 공급망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또 다른 재미있는 뉴스는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이 데이터를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했는데 중공 대미 수출 13% 감소하고 베트남 대미 수출 40% 이상 급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수출 국가 중에 이제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겁니다. 주요 국가로는요, 타이완, 태국, 인도, 네덜란드, 프랑스, 멕시코, 이런 것들이 이 대미 수출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중공은 팍 줄고, 한국도 대미 수출은 이 기간 동안 한 20% 정도 증가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된다면은,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를 입어서 베트남 GDP를 향후 3년간 2%포인트 이상 더 끌어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 대체 시장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하는 거죠. 미국 휴대전화 수입하는 걸 베트남에서는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중공에서 수입은 27% 감소를 했고요. 자, 나머지 다른 물품들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수입 줄인 만큼 베트남 등 다른 곳에서 수입한다는 것, 이게 사실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늘 이론적으로만 주장을 해온 것이죠.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실 이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요, 베트남 수출 증가 상당 부분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어떤 그 보도에 의하면은 삼성전자 베트남 수출액 25% 차지한다는 이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해외 법인 숫자에서도 2017년 이후 중공은 감소하고 미국은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은 총 해외 법인 수는 중공이 480개, 미국이 395개로 중공은 더 많지만 추세가 중공 감소하고 미국은 증가세라는 겁니다. 이 변화 추세도 앞으로 분명히 가속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요, 지난 1년간 무역 전쟁을 결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측 주장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트윗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세로 미국 생산자 물가나 성장에 영향 없고 관세는 대부분 중공이 부담하며 중공기업의 관세 피해에 중공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재무부 금고에는 관세로 받은 달러가 쌓이고 있다. 미국은 더 강해지고 중공은 약해지고 있다. 중공 내 기업들은 관세를 피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탈출하고 있다. 관세 피난보 딸에 싸느라 바쁘다. 이런 것 때문에 중공은 협상을 해야만 하고 결국 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 전부 트럼프가 수시로 트윗을 통해서 기자회견 통해서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커들로는 미중 무역 전쟁 이번에 G20에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은 하반기에 3%대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 주장이고요. 물론 중공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는데 미국 주장이 맞다는 거죠. 위에서 드러난 모든 사실들, 앞에서 제가 사실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걸로 판단해 볼 때 미국 주장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서둘러 무역 협상을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더 강해지고 중공은 더 약해진다는데 뭐 하려고 합의합니까? 계속 싸우지. 계속 싸우면 미국은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좋은 딜이 아니면 딜은 없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결코 허언이 아닌 겁니다. 좋은 딜이 아닐 바에야 지금처럼 관세로 돈 버는 관세 전쟁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차이나 일병 중위기는 점점 더 촘촘하게 집요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관세로 중공을 포위를 하고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엔티티 리스트, 즉 거래 제한 리스트, 살생부 이걸로 직접 하나하나 저격하고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살생부 등재 기준도요,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위협 가능성 또는 인권 침해, 이게 바로 하이크 비전 등을 예로 든 것이죠.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이렇게 기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 본 바와 같이 5G 장비, 즉 특정 제품은 아예 중공에서 만들어진 것은 미국에서 사용 못하게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2중 3중의 촘촘한 그물망 아니겠습니까? 화웨이 장비 퇴출이 아니라 아예 중공이 만든 5G 장비 전체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동맹국 전체로 중공에서 제조된 5G 장비 완전 퇴출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자, 이제 3,250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 공청회 절차는 마감되었습니다. 이 퍼블릭 히어링 절차 중에서요, 월마트 등 600여 개 기업이나 단체가 무역전쟁 중단을 요청했고요. 또 300여 개 기업 단체가 공청회 절차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미국 소매협회 같으면은 여기서 주장하기를 가령 3,250억 불 중공에 대한 관세 부과하면은 미국 소비자들 연간 한 180억 불 부담을 준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추가 관세에 반대한다는 이런 취지 주장을 펴고 그랬는데, 여기서 잠시 계산해 보면은 25% 관세 수입은 3,250억 불에 대해서 8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소매협회 이 계산이 맞다 하더라도 관세 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쭉 본 것과 같이 중공의 공급 대체, 이거는 계속 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소비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담은 오랜 시간 영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요. 대체 공급 체인이 완성되기까지 한시적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관세를 부담했을 때 설사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대체 공급망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부담되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 정도는 다 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2일 이후 추가 관세는 언제든지 부과 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중공 대응을 잠시만 요약을 하면요. 중공은 처음에 이제 워싱턴 회담 결렬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대응을 했죠. Don't say we didn't warn you. 우리가 분명히 경고했지. 이런 뜻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고 시진핑은 뉴 롱마치 새로운 대장정을 선언하면서 어떤가 항전태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많이 비난을 했죠. 그래서 상호 평등이나 뭐 상호 존중이나 뭐 상호 협력이나 상호 이익 이런 말 내세우면서 핵심 이익은 양보 없다 그러면서 추가 관세 완전 철폐하고 수입 규모를 현실화 시켜주고 합의 문안 만들 때 우리 주권을 존중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틴기다가 트럼프하고 시진핑 전화 후에 지금 고위 실무협의 재개를 합의를 한 상태죠. 그래서 아마 오늘 어디에선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자 중공 매체들은 합의로 분쟁 종료를 강력히 희망을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공 기업들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 살생부 올린 거 삭제해달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철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무역전쟁의 피해는 지금부터 중공에게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략 중공이 나름대로 잘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요, 현 시점에서 공격을 멈추면은 지금까지 전쟁을 하면서 준비해온 것들이 다 돌아오면 타불이 되는 거죠. 지금 공격을 멈춰버리면은 중공 성 미국 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표면적 요구사항은요, 중공의 무역 시스템 개혁, 환율 조작 방지, 기술 절도 방지, 기술 강제 이전 금지, 사이버 해킹 하지 마라, 보조금 주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공은 반발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실질적 목표는 중공의 경제력 쪼그라뜨려서 대략 GDP 기준으로 미국이 한 4분의 1 정도 쪼그라뜨리고 대신에 동남아 지역 성장시켜서요. 중공의 대항 세력으로 활용하는 것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중공이든 동남아이든 미국이 관리하는 세계 시장에 물건 팔아서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공에게 일감 몰아줘갖고 중공을 저렇게 키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그만큼 동남아 키우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중공이 내부적 모순으로 중공이 해체되고 자유중국으로 새로 시작하게 하는 것, 즉 중공 해체 자유중국 새로 시작될 때 비로소 미국과 자유중국 간에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지루하게 끌고 오던 미중 무역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길게는 수십 년 지속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오사카 G20 트럼프 시진핑 서밋에서 어떤 형식이든 합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